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금년도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테마주는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기간은 언제쯤 끝날 것이냐 라는 얘기도 함께 병행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테마주가 NFT 주식, 메타 관련 주식, 2차전지 주식, 그렇게 요약하면 그 세 개가 이제 큰 흐름을 좌우했다고 보는데,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 그러니까 2월 현재지요. 투자 손실을 입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그러면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앞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장 질서가 재편될 거다.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그 얘기죠. 그게 수능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얘기가 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회사는 하락폭도 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지만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없지만은 상승하더라도 또다시 하락할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포유 환율 연구소가 금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메타버스 관련 주식, 특히 컨텐츠 관련 주식은 매도하라. 그 다음에 NFT 관련 주식도 매도하라. 그것이 1월 들어가가지고 증명이 돼버린 거죠.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최근에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도 이제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트위터 주식. 트위터 주식도 이제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사실상은요. 환경이 다르다.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페이팔도 마찬가지고,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대부분 메타 관련 주식, 그러니까 3차 가상 공간 관련 주식이죠. 그 다음에 페이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수혜주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또 영업 실적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케이스. 그럼 결국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로 지난해 투자자들은 성패가 갈려버린 거죠. 또 지난해 10월 이후 성장은 금융주는 미국과 한국 모두 성공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 한국 금융지주하고 신한금융을 좀 추천한 것 같는데, 그는 배당 받고도 지금 그때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성공이죠.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갈아타면 돼요. 물론 금융주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 특히 시장금리 수혜 금융주, 시장금리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금융주도 있어요.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더 수익성이 악화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기이니까. 한국은 조금 경기 회복 여부를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매각하고 기준금리도 적극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경기 가열이지 뭐 일종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이 아니고 4분기에 6.89% 성장한 거는 그거는 선진국 성장률 아니에요. 그거는 후진국에도 인도 정도나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성장률이니까 그것이 경기 가열이 아니고 뭐가 경기 가열이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국내
방송 채널들은 그 뭐를 걱정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한 거죠. 그래서 뭐 지난해 연말경에 그 연말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속 들어갈 거다. 인플레 얘기는 있을 거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테마는 최고 테마는 그거예요. 시장금리 수혜주, 은행 주식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영업실적주. 그러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테마가 없는 거지. 시장금리 상승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난해에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주가 결정 원리를 무시한 투자 전략이었거든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가 결정 원리는 크게 네 가지예요.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실적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영업실적.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영업실적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성장주를 얘기한 거죠. 그건 정권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당장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도 하기 전에 한계기업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상장 폐지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난해 테마주는 사실상은 투자자들은 속은 성장주, 정권 전문가들은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종목 추천이고, 그 두 개가 그 서로 결합된 거죠. 그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정권 전문가들은 그 주가 결정 원리를 무시하고 종목을 추천했고, 투자자들은 주가 결정 원리를 무시하고 그 무늬만 성장주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그리고 NFT 관련 주식들, 그것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죠. 쉽게 하면 테마주를 잘못 골란 거죠. 무늬만 성장주를 마치 성장주인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죠. 근데 원래 테마주는 진정한 테마주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금리 수혜주, 그리고 이익이 수반되는 뭐 은행주, 그리고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미국의 영업 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관련 기업 등, 그다음 애플, 그 다음에 구글과 같은 그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현금 흐름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원래는 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주식은 종목 숫자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지난해 테마주는 뭐 거의 90%가 원본 회복이 원래 어렵지 않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테마주는 원래는 이제 그 지난해 고점도 돌파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종목 수를 보면, 그러니까 한 80% 투자자는 투자 손실을 입는 그런 환경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는데 반등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또 지난해 테마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 시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만 하더라도 평균은 990인데 투자한 사람의 숫자는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불, 테슬라 주식 1000불 이상에서 투자한 사람이 숫자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투자한 사람은 890달러 이전에 투자한 사람은 숫자가 작고 1000달러 이상에 투자한 사람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테마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원래 1분기 실적은 지난 12월과 1월 그 주식 주가 큰 폭 하락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여력을 잃은 만큼 그 소비가 이제 많이 줄 수 있죠. 특히 내구재,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쪽에서 그 영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죠.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이 그 예상보다는 많이 낮아질 수 있고 영업 실적은 더 나빠질 수 있죠. 특히 내구재 중심으로 기대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도 덜 빠졌으니까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죠. 근데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또 매도자가 나타나고 또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또 나타나니까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당초에는 한 3월 중순경에는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12월과 1월에 워낙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중순쯤이 오히려 바닥이 아니냐. 그러니까 2차 바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간 조정도 길어지고, 또 지난해 테마주 대부분은 지난해 고점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해갖고 일부 현금화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도 할까요? 포유환율연구소는 재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타기는 건물이에요. 동일한 주식. 왜냐하면 올라가 더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을 두고 1위 1비보다는 냉정하게 조정기간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험관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금리 상승 수혜주에 그 비중을 좀 높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항상 주식 투자자는 실적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종목에다 투자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거는 내리닦고 투자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여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투자하는 그 문화가 몸에 배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로또가 아니거든요. 로또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가 투자하는 그런 그 분야예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현금 흐름까지 체크하는 그런 투자 문화를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